네, 오늘은 딥시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자, 딥시크.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듣도 보도 못한 잡동사니 회사였었죠. 그런데 지금 이 딥시크는 세계 정권시장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오는 핵 중에 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딥시크란 회사가 만들어낸 생성형 인공지능, 이것이 미국이 만든, 미국의 오픈 AI, 우리 생성형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올트만 박사 있죠. 이 올트만 박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오픈 AI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다. 이게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적어도 미국이 또는 서방 세계가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에 뒤지지 않는다. 아니, 서방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규제도 하고 자신만만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참 뒤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뒤져 있는 것으로 알았던 중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화웨이나 이런 YMTC, 양쯔 컴퓨터 같은 회사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딥시크라는 회사가 세계 최신의 최고급의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해냈다. 그 사실이 무슨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프트니크 쇼크라고도 하는 그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푸트니크가 정식 이 발음입니다. 이것은 1959년에 구소련, 러시아의 전신이죠. 이 만든 지구촌 바깥으로 제일 먼저 나간 외계 인공위성이었죠. 이것을 소련이 먼저 만들어내니까 우주를 사실상 선점하고 있다고 하는 미국에 엄청난 쇼크를 줬고,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러다가는 미국에 먹히겠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라든지 이 로켓은 대기권을 장악하게 되면 바깥에서 바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비상이 걸렸고 케네디 대통령은 과학 미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연구비를 지원했고 국가적으로 과학을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일으킵니다. 그 결과 스푸트니크가 나온 지 꼭 1년 만에 1969년에 와서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착륙시켜줘. 그래서 결국 달나라에 간 것은 소련보다도 먼저 갔습니다. 소련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 것을 먼저 했지만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은 대기권을 넘어서 달나라까지 갔던 것이죠. 자, 그 기술적 우위가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서 중국이 지금 기술의 핫한 핵심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앞섰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 그러니까 1959년에 스푸트니크 충격과 같다. 이것이 미국 학자들의 보도입니다. 자, 기술만 미국 수준에 따라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만드는 과정에서의 제작 비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오픈 AI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돈. 그래서 지금도 돈이 모자라서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무려 750조를 더 쏟아붓겠다. 그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예요. 여기는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고 핀란티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그럽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을 얘기하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 학습을 시키려면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그 GPU 반도체라는 것을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 독점적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 공급 때문에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애플과 세계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엔비디아 주식 많이 갖고 있죠. 자, 엔비디아 주식 제가 7, 8년 전부터 미국 주식을 관심이 있다면 엔비디아를 주목해보라.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2023년 챗GPT를 내놓으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10배 이상 지금 시가총액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챗GPT 만드는 이후에 주가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딥시크가 이 인공지능을 미국 수준 또는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와르르 떨어진 겁니다. 물론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한꺼번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 나온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 거의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하루 20% 하락이라는 것은 챗GPT 외에는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딥시크 참사다.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끝났다. 라는 얘기까지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딥시크가 뜨는데 왜 엔비디아가 타격을 받느냐? 자, 이 딥시크가 인공지능 교육을 시키는 데 있었어요.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도체, GPU 반도체 이것은 대부분 엔비디아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B 시리즈, H 시리즈에서 단계별로 저급 반도체부터 비슷한 고급 반도체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급 반도체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느라고 중국에 팔지 못하게 합니다. 딥시크도 엔비디아의 고급 반도체,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이 반도체를 사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장 저거품, 싼 이른바 레가시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것을 사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능은 그 최고급을 썼던 미국의 오픈 AI 챗GPT보다도 결코 못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많은 기업들 입장에서 싸게 하는 방법도 있네? 굳이 엔비디아 비슷한 제품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이 엔비디아 앞으로 고급 비싼 GPU 반도체 안 팔릴 거야 하는 이런 우려가 전개가 된 것이죠. 그 바람에 주가가 대폭락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GPU 반도체 독점 공급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아주 비싼 그 반도체 한 개에 1억에서 3억 정도 가는 엄청나게 비싼 이런 반도체 부분은 독점인데요. 레가시, 저사양은 중국 화웨이라든지 중국의 YMTC 같은 이런 회사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판로가 막힐 수도 있다. 이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그 돈도 얼마 쓰지 않고 정확하게 오픈 AI에 비해서는 약 100분의 5 정도밖에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정류 복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류라는 거 여러분들 안동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상표 어떤 소주 소개하려는 거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소주들은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은 알코올과 물을 그냥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쉽지만은 좀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의학자들의 진단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의 안동 소주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자, 전통의 안동 소주는 먼저 곡물을 가지고 곡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곡주를 일단 술을 만든 다음에 그 곡주라는 게 알코올과 물로 그다음 여러 가지 성분의 합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끓는 물에다가 가열을 하면요, 그 용융점이 성분마다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물과 알코올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수, 액기스 알코올만 받아 끓는 것이 정류식 소주거든요. 갑자기 왜 엔비디아와 딥시크에다가 소주 얘기를 왜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지금 딥시크가 기술 도용을 해서 뺏겼다. 그 바람에 돈이 얼마 안 들었다. 이게 뺏기는 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큰닝 하듯이 이래 뺏긴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나 오픈 AI의 주장에 따르면, 어디까지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비싼 반도체를 사다가 그것을 이 회사, 그러니까 오픈 AI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술로 치면 곡주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제품,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곡주라고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술인 오픈 AI의 챗GPT의 정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술을 가져다가 거기서 정류 끓여서 그 중에서 더 액기스만 건져냈다. 이게 지금 뉴욕 증시에서의 오픈 AI의 주장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아직도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는 특허라 지적재산권 이런 게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여기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오픈 AI가 기존 기술 챗GPT를 다 막아버린다면 딥시크도 더 이상 기술 개발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안동 소주식 정류 방식으로 복제를 한 것이라면 딥시크 돌풍은 바로 끝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주도권, 미국이냐 중국이냐, 또는 그와 관련된 엔비디아 주가가 뜰 것이냐, 아니면 중국 반도체가 다시 굴게 할 것이냐, 이 여러 가지 현재 세계 경제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주도주, 이 부분에 대한 판도는 바로 딥시크가 뺏겼느냐 안 뺏겼느냐. 만약에 뺏기지 않고 자력으로 개발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중심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뺏겼다면, 뺏긴 게 사실로 증거가 입증이 된다면, 뭐 그때는 역시 중국이 또 한 번 중국 했구나, 대륙의 실수, 비아냥을 받으면서 무게중심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죠. 또 하나 변수는 안보입니다. 지금 딥시크 앱에 다운받아 들어가 보면 중국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공산당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않거든요. 아예 정보 조작을 하는구나, 이런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딥시크에 접속했을 때 우리 정보가 중국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뭐니 해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뺏겼느냐 자력 개발이냐, 싸게 자력 개발한 것이 진실이냐 아니면 가짜냐, 이 대목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판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딥시크의 이 복제 소식은 계속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